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내용 이어가면 되지? 면접인가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네. 같은데요. 드디어 대망의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일단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의 질문들이 나왔었나요? 공통 질문 정도로 물어보셨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생활하면서 불편을 감수한 경험이랑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걸 하고 느낀 점. 사실 고려대학교가 제시문이 중요하지 생기부는 약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반장한 경험을 얘기했고, 거기서도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동기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느낀 점에서는 뭐 내가 앞으로 보건정책 쪽에서 이제 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만 했습니다. 이제 면접의 이제 방식들이 이제 좀 이제 전형마다 좀 달라서 음. 뭐 고교 추천 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비중 있게 많이 묻는 편이고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일반 전형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활동이 이제 우수하다라고 판단된 학생들이 이미 서류라는 검증 단계인 1단계를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인성 면접 정도의 이제 가벼운 질문과 그다음에 제시문 면접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면접이 이제 조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시문 면접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제시문을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주고 그다음에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하는 거. 질문하는 방식은 어땠어요? 이렇게 문제 하나를 다 따로따로 묻고 답하고를 했나요? 그냥 한꺼번에 처음부터까지 쭉 다 대답을 했나요?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음. 그 면접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음. 메모하고 이제 들어가서 아마 하나하나씩 꺾어서 아.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메모지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이게 이제 약간 매년 달라지는 부분인데 모든 참가자 다 있는 방이 있고 네. 그 방에서 한 뭐 10명 그 정도를 불러서 제시문을 읽는 교실이 네네. 있어서 그 제시문이 책상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펜도 이제 거기서 줬고 메모지도 다 거기서 이제 A4 용지를 줘서 네. 대한 시간 동안 이제 메모를 해서 음.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뭐 누구누구님 나오세요 이러면은 몇 명 또 5명 이렇게 가서 이제 교실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들고 들어간 내용을 참고하면서는 대답할 수. 키워드만 이제 적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면접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크게 인성 면접 하나와 심층 면접. 네.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해놨던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의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음. 어떤 그 글이 주어지게 되면 이 글을 읽고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이라고 면접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고력이나 이제 판단력. 사고력과 판단력. 네,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죠. 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좀 준비한 건 있었나요? 약간 말로 하는 논술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음.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좀 잘 생각해 두려고 노력을 했고 수능 끝나고 정말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가서 그냥 그 뭐 선생님이 해주시는 대로 뭐 생각을 해보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한두 번 정도 연습해보는 정도로만 이제 연습을 했었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그 사회 현상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약간 교과로 따지자면 사회 문화에 많이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리와 사상이나 이제 생활과 윤리를 배경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물어보는 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철학을 좋아했던 친구여서 상대적으로 좀 고려대학교 면접에 좀 잘 맞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뭐 고려대학교에 좀 최적화된 인재가 아니었나. 고대형 인재상. 네. 면접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입장을 막 비교하고 약간 입장을 선택해서 의견을 말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약간 안전한 걸로 안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 제시문이 뭐 애덤 스미스 개인주의, 뭐 공자 대동사회에서 이제 공동체주의 그리고 막 금연 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익과 사익의 충돌 이렇게 하고 진익에서 세금 내는 문제가 나와서 약간 보통이면 이제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죠 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튀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개인주의를 옹호를 하되 융합을 하자 약간 이걸로 갔어서 조금 너무 막 안전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좀 독특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인성 면접에서 이렇게 시간이 남았어요. 네. 심층 6분, 인성 6분 됐는데 한 3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3분이 남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외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네요. 이렇게 인성 면접하는 방하고 제시문 면접하는 방이 달랐나요? 아니면 같았나요? 이게 저희 때는 이제 달랐어요. 전형마다. 이제 저희는 한 번에 다 받고 네. 저희 때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은 이동해서 봤어요. 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시문 면접을 만약 내가 잘 치렀다면 네, 인성 면접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후한 평가가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엿봐내기도 아무래도 쉽고 네, 다분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전략을 좀 달리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을 텐데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코인 노래방을 가서 꼭 스트레스를 풀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했던 건 약간 이제 패턴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서 최대한 이제 수능이랑 비슷하게 한 9월 달부터는 정말 똑같이 해서 6시 뭐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아침에 안 자는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환경과 시험을 보는 환경을 최대한 일치시키게 되면은 내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인 인출하는 데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시험 보는 시간대나 뭐 이런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미리 사전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좀 거기에 컨디션을 맞추는 작업들은 꼭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봐집니다. 보통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혹은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엄마와의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공부하기 막 싫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좀 어땠어요? 저는 되게 그 개인적으로도 엄마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었고 되게 운이 좋게 부모님 막 되게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시고 하셔서 막 대신 이제 책임을 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인 학부모님이셨네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좀 많이 어려워하는 국어 과목을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내가 1등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사실 국어가 저희 때 슬슬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어서 네. 저희 때는 제 수능이 1등급까지 85점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화법과 작문을 풀 때는 평가원의 입장 생각하려 했어요. 약간 화법과 작문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약간 선생님한테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이게 우긴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문법 같은 거는 저는 내신에서 할 때 열심히 하자 해서 그냥 겨울방학 넘어오면서 한번 정리하는 정도? 그래 문제를 풀고 그 정도로 했었고 독서는 이제 중요시했던 게 하루에 꼭 새 지문을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풀어서 이제 그런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요시했고 수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독서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보면서 약간 절망하는 연습을 했어요. 모의고사 볼 때도 이랬잖아. 약간 이러고 넘어가서 그냥 안 풀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 하나 틀린다고 등급이 달라지겠어?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은 줄거리를 읽으면서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가 뭔가 약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구나 어떤 대목이구나를 읽고 문제 풀 때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독서나 문학이나 응용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항상 먼저 읽고 봤어요. 먼저 읽고 사전 배경을 알고 보면 그 방향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 낸 사람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걸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이 전체 영상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많은 학생들은 항상 이 문제를 누가 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글을 누가 볼 것인지 여기에 항상 생각을 조금 열어두고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생각하는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제 해가 지는 걸 보지 말고 달이 뜨는 걸 봐라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뭐 속상한 지점이 있다 아니면 뭐 타인과 저를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 단점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남들과 구분되는 점이라 생각을 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으셔도 너무
거기에 대해 좌절하지 마시고 그걸 또 다른 계기점으로 보셔서 이렇게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보건 정책을 또 이끌어갈 네. 우리 김현준 학생과 오늘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 네. 이렇게 마무리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대 안 쓰신 거예요? 노래를 좀 하십니까? 네. 아니 그거랑 별개로 이제 해소를 목적으로. 네. 지극히 이과적인 생각 입장에서 보면은 해와 달이 같이 뜰 수도 있습니다. 같이 뜰 수도 있고요. 해가 아직 안 진 상태에서 달이 뜨기도 하고. 철학을 이제 잘 모르시는 김성태 대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